이 국내 10대 건설사의 상반기 주택 공급 실적 6만 6천 가구로 작년 상반기보다 126%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건설사 7곳의 2분기 이익이 15%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신규 분양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죠. 2014년 33만 2,500가구였던 신규 분양수는 2015년 42만 4,155가구로 28%가량 상승했는데요. 이 하반기에 건설 건자재 업종 호황이 기대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평가했을까요? 건설과 건자재 부문 나눠서 준비해봤습니다. HDC 신라의 지분을 출자하면서 면세점 승자로 거듭난 현대산업이 7개 증권사의 선택을 받아 가장 유망한 업종에 올랐고요. 그 뒤를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이 잇고 있습니다. 건자재 부문에서는 LG하우시스와 KCC가 증권사들의 선택을 받았고요. 한샘도 순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7월 마지막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 2분기 실적 전망 함께 보시죠. 먼저 면세점 승리자로 거듭난 현대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11%와 36%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대림산업의 매출액은 소폭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우건설은 매출의 소폭 상승이 전망되는 반면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GS건설은 상반기 분양에 성공하면서 영업이익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산업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아이파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신영증권에서 가장 높은 목표 가격 10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호텔신라와 합작한 HDC 신라가 연매출 1조 원 이상 또 영업이익 1,200억 이상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올해 2만 5천 세대 신규 분양 계획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 기업의 외형이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대 오른 7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대림산업 함께 보시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주택 공급량 전년 동기 대비 45%대 오른 2만 1,000 가구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익 프로젝트였던 사우디 법인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LIG 투자증권에서 리포트 제시했습니다. 현재 8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LG하우시스 함께 살펴보시죠. 이 올해 미국 법인이 증설 완료되면서 이 증설을 바탕으로 2016년 영업이익, 미국의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64%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재건축 조합이 직접 건자재 브랜드를 고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LG하우시스의 채택률과 또 제품의 사양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 24만 원이고요. 현재는 2%대 오른 1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CC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토탈 인테리어 브랜드인 홈CC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홈CC 인테리어 매장 현재 500여 개에서 2,000여 개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유리공장 준공이 전망되기 때문에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목표 주가는 73만 원이고요. 현재는 5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하반기 특집 건설업종 함께 하셨고요. 내일은 인터넷 게임 업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 건설하면 증권이 떠오르고 증권하면 건설이 떠오르죠. 예전에는 뭐 상사주 관련해서 트로이카라고까지 명칭이 됐었는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건설업종 하반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상반기 건설업종을 정리해 볼까요? 올해 상반기 전체적으로 건설업종은 기대감과 실망감이 좀 교차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주택시장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건설사들이 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우리 시장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실제로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한 숫자들을 보면 아직까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동의 저수익 공사들이 아직 매출이 계속 진행되면서 주택 쪽의 호황을 계속 억누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에는 기대감이 좀 컸다가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네.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주가도 많이 좀 하락한 상황. 그리고 이제는 조금 우려 내지 실망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결론은 듣겠지만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시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조금 빠른 느낌이 듭니다. 좀 확인할 것들이 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좋지 않을까. 조금 뒤로 가세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또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주요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지금 추정하고 계신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의 기대치에는 충분히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매출 성장률은 둔화되는 상황, 그러니까 해외 수주도 감소했고 주택 분양한 데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수익성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설업은 공사기간이 3년 내지 4년이 걸리는 굉장히 오래 매출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은 조금 기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뭐 시장의 컨센서스 맞추는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가 저금리, 금리라면 이제 방정식처럼 공식화처럼 건설주는 무조건 좋아. 이런 어떤 그 교육이랄까 뭐 이런 좀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뭐 업황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실적에 해외 쪽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본격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저금리가 통화해서 건설이 좋아지거나 산업이 좋아지는 방향성은 성장 국가에서 아주 오래전 얘기군요.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다른 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저금리를 쓰면 뭐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당연히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누구나 동의하지만 한국은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리를 지금 낮추는 거는 성장이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장성이 떨어지는 걸 막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업을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군요. 해외 쪽 요인은 좀 이따 얘기를 하더라도 국내 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주택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기사를 우리가 계속 읽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뭐 부동산 시장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또 살리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되고 있고요. 이러면 건설업종 하반기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말씀드린 게 최근에 건설사들이 분양도 많이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진행되는 속도를 볼 때 올해 하반기에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시장의 기대치를 넘는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좀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부동산을 계속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지속이라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뭐 저는 한 내년 말까지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2, 3년 계속 지속되거나 이러기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지금 주택 시장이 거래량도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한국의 건설사들이 그 안에서 분양 물량을 증가시켜서 그런 것들이 매출이 본격화되는 구간에는 한번 건설업종을 의미 있게 보실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나 거래량은 지금도 우리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업종을 좀 하반기 좀 어떤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건설업종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방향성은 그동안 지금은 실망감이 크지만 좀 기대감 쪽으로 옮기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사자가 영양을 기다릴 때 가장 오래 기다려야 네.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군요. 뭐랄까 좀 인내심을 갖고 좀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건설사들은 한국의 주택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할 거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보는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또 부동산 시장의 기사를 보게 되면 디벨로퍼라는 얘기들이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죠? 디벨로퍼의 기본은 뭐냐면 일단 사전적 의미로는 부동산을 개발해서 임대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그런 게 진정한 디벨로퍼의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의 디벨로퍼는 땅을 사서 개발해서 뭐 파는 정도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예전에 보면 주택의 시행사 정도를 디벨로퍼라고 개념 규정하는데 이게 가장 크게 다른 건 뭐냐면 땅을 사서 개발해서 분양하고 끝내는 건 일회성입니다. 예. 근데 주식시장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진정한 인프라를 디벨롭. 건설하고 그렇죠. 뭐 문화 공간을 만들고 이런 그렇죠. 거겠군요. 그리고 임대를 주고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국에 진정한 디벨로퍼는 없는 거죠. 네. 한국의 건설사 중에 좀 이러한 것들을 표방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가장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건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본인이 직접 땅을 사서 개발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왔고 최근에 보시면 뭐 면세 사업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 쪽에 부동산을 이용하는 그런 비즈니스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대형 디벨로퍼가 생긴다면 현산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체적인 건설 업종에 대한 얘기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건자재 쪽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계속 상반기도 좋았었고 또 많이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무엇이고 계속해서 좀 성장성에 대한 전망을 높여가도 되는 건가요? 일단 제가 작년 말에 새로운 아파트 이사를 갔는데요. 예. 우리 같은 동에 30세대가 살고 있는데. 소규모네요. 네, 그렇죠. 10층짜리 아파트인데. 근데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 인테리어 공사 안내문을 3번이나 봤습니다. 그러면 30가구 중에 3가구가 인테리어였으니까 10%가 넘는 1년도 안 돼서 이것처럼 사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생긴 자영업자 중에 편의점, 휴대폰 판매점 다음으로 인테리어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저희가 건자재를 좋게 보는 이유고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집을 단순하게 투자의 관점에서 봤다면 지금 내가 살 집, 그러면 좀 아름답게 꾸미고 좋게 고급으로 꾸미고자 하는 욕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저성장의 어떤 트렌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건설사들이 아까도 잠깐 보셨겠지만 올해 42만 가구를 분양합니다. 작년에 35만 가구 이상을 분양했고요. 갑자기 단기간에 분양 물량을 많이 증가시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거의 뭐 15년 만에 처음 있는 상황인데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한 거 끝이는 게 아니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자재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B2B 물량인데 그래서 건자재의 사람들이 소비자들의 관점이 달라지면 집에 대한 관점이 틀려지면서 B2C 시장이 커지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많이 해서 많이 지을 테니까 그런 B2B 물량이 증가하는 걸 볼 때 전반적으로 건축 자재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3년 연속 20% 건자재 업종. 네. 업종 전체가 20% 이상씩 산업 자체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자재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좀 표현이 마룻바닥, 그다음에 뭐 샤시, 뭐 그다음에 욕조,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죠. 쉽게 생각하게 되면. 맞습니다. 집을 보시면요 간단하죠. 부엌, 네. 욕실, 마루, 그리고 가구, 그다음에 창호. 어떤 기업들인지 좀 쏙쏙 들어올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딱 구별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 쪽 얘기만 했는데 사실 건설사들이 그간 좀 많이 힘겨웠던 것은 해외 쪽 분야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저가 수주 얘기도 나왔었고 또 중동 지역에 우리가 많이 진출해 있었는데 그쪽에 유가 문제가 좀 유가 급락하면서 중동 수주도 많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해외 쪽은 어떤가요, 전망이? 일단 상반기에 해외 수주가 크게 부진했고요. 상반기에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25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건 201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중동의 플랜트 등 발주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특성이 중동의 국가들이 대부분 상반기에 발주를 집중시키는 모습이거든요. 3분기예요. 상반기. 상반기. 네, 그래서 상반기에 수주가 부진하다는 건 올해 연내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없다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해외 수주는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뭐 다른 지역의 수주가 증가해서 중동의 수주 감소하는 거를 조금 상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시아라든가 뭐 남미라든가 이런 지역에 한국이 대부분 수주하는 것도 오일과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많습니다. 그게 정유라든가 석유화학 플랜트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오일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해외 수주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예. 근데 이게 해외 플랜트 쪽에 마진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건설사 앞서 실적 전망 보셨다시피 매출은 굉장히 크게 잡히는데 사실 영업이익은 그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소규모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좀 전체적인 매출이 좀 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게 되면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은 한국의 건설사들이 최근 한 5, 6년간 그러니까 외형 성장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피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외형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양질의 수주를 통해서 좀 퀄리티 있는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의 변곡점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데요. 일종의 다운사이즈하고 구조조정이 한번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의 한국의 대형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 중입니까? 아직 진행에 초입도 안 들어간 겁니까? 아직 저는 진행 초입에 안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 프로젝트들이 수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야 됩니다. 그 그렇군요. 시점이 올해 3분기, 4분기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비즈니스와 다르게 건설업은 어떤 것들을 수주하면 그게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끝까지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을 구조조정할 수도 없고 조직을 그렇군요.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하반기에 그런 어떤 변화의 조짐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건설업종을 투자하는데 좋은 관점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참 말씀 재밌게 해주십니다. 예.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그래 이제 뭐 하반기 이 건설 업황은 좀 알겠어. 건자재 좋은 것도 알겠어. 그렇다면 과연 가장 좋은 그 수혜를 받을 기업은 무엇이야?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이광수 부장께서 꼽아주시는 이 건설업종과 건자재 쪽에서 최선호주는 어떤 겁니까? 일단 건설업체 중에서는 하반기에 실적이 무조건 개선될 회사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현대산업개발 예. 꾸준하게 주택시장의 개선 속도에 맞춰서 이익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현대건설을 좀 보고 싶은데요.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상반기에 시장 기대치보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큰 관점에서 사실 회복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이나 GS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자재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실 모든 기업이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좋아질 때는 모든 기업이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은 회사뿐만 아니라 큰 회사들 뭐 다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추천하는 대형사 중에서는 LG하우시스와 한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건설사 중에는 현대산업과 현대건설 그리고 건자재 업종은 대부분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부장과 함께 하반기 건설업종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